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입니다.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은 아직 6월이라서 여러분의 실력이 완전히 굳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하에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9월이나 수능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간 것만큼 같은 등급 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오르비에 제가 너무나 뻔한 육팽대세와 이후의 전략이라는 글로 써놨으니까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고 그리고 다른 조금 덜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어려운 문제 4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21번, 28번, 29번, 30번 이 4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보고 그 4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 21번 우리가 항상 21번, 30번 이것은 A행이든 B행이든 상관없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오는 자리죠. 21번은 이번에 이제 21번에 온 문제 치고는 여태 것의 난이도와 비교할 때는 조금 쉬웠죠.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이하 그리고 Y가 TX 이하 지금 이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가 바로 FT다. 이런 반지름이 1인 원과 Y는 TX 이런 직선. 이럴 때 지금 원의 내부와 직선의 아래쪽이니까 바로 여기죠. 이 원의 넓이를 FT. 그러면 이제 이 원 넓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 넓이를 이 직선의 기울기 t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 있는 이 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이게 각이 셌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 t는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중에 구한 게 ft는 결국 f 탄젠트 세타인 거고 이거를 세타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을 쓰겠다 이런 거죠. 쭉 따라가 보면 그럼 이제 이걸 세타로 놓고 여기 중심을 A라고 했을 때 이게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요게 같죠. 지금 이거랑 이게 합쳐서 2분의 파이니까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를 2배 한 거 하고 여기 각 알파를 합한 것이 파이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게 곱하면 파이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이 각이 바로 2세타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거기까지는 아예 문제에서 가르쳐 줬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이 넓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고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곱하기 낀각 그래서 2분의 1 1제곱 곱하기 2세타에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1제곱 사인 2세타 이게 되죠. 여기는 약분하면 앞에는 이렇게 해서 세타가 됐고 그럼 이제 세타 마이너스 가 했으니까 가 자리에 들어갈 식이 바로 요거다 이런 얘기죠. 요게 네모 가에 들어갈 내용. 이럴 때 이제 t가 탄젠트 세타이므로 g 세타는 ft는 f 탄젠트 세타 이게 결국 문제에서 g 세타라고 놓은 거죠. 굳이 g 세타로 놓을 필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놓은. 그래서 g 세타가 바로 ft고 그게 f 탄젠트 세타고 그래서 g 다시 세타는 g 다시 세타가 바로 요거니까 요 식에서 미분을 한 거죠. 그럼 g 다시 세타는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우선 탄젠트를 하나의 변수로 봐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하나로 본 탄젠트의 미분 바로 시컨트 세타 제곱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안에 t가 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고 t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게 오른쪽을 미분을 하면 바로 세타 미분 1 마이너스 사인 2세타 미분이 바로 2 코사인 2세타니까 2가 약분되고 코사인 2세타 이게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t가 2일 때는 탄젠트 t가 2일 때 바로 t가 2일 때가 탄젠트가 2일 때죠. 그럴 때 이제 f'2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t가 즉 탄젠트가 2가 된 거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2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컨드 세타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이게 뭐 루트 5니까 바로 구해서 제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시컨드 제곱이 5가 넘어오고 일단 놔두죠. 이쪽이 곱하기 5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는 바로 뭐랑 같다? 요게 2 사인 세타 제곱 이거랑 같죠. 그럼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라서 제곱을 하면 5분의 4 2를 곱하니까 5분의 8 이게 돼요. 그래서 f'2는 5가 넘어오니까 25분의 8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바로 다에 들어갈 값은 25분의 8 이게 다죠. 나에 들어갈 식은 g 다시 세타는 f 다시 이게 t 곱하기 나 되니까 이게 나에 들어갈 식.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식이 h1 세타, 나에 들어갈 식이 h2 세타, 다에 들어갈 수가 a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25분의 8에다가 h1 4분의 파이는 여기 4분의 파이 들어가면 이게 2분의 파이라서 값이 1 앞에 2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2 4분의 파이 시컨드 세타 제곱 여기 4분의 파이는 값이 얼마 1 되죠. 시컨드 세타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이죠. 1이 아니라 지금 시컨드 4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 그래 여기 값이 2가 되죠. 2. 탄젠트 4분의 파이 제곱이 1. 답이 25분의 8에서 1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넓이가 세타로 쉽게 표현이 되니까 세타로 표현하고 바로 t가 탄젠트다라는 데서 합성함수 미분을 쓴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면 28번은 자, 두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하나는 포물선이 x제곱은 4y 그럼 x제곱은 4py 할 때 초점이 0,1이니까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 이게 준선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y제곱은 8x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되어져서 이거 초점이 2,0 그럼 초점이 2,0이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중심이 C1에 있고 F1을 지나는 원 중심이 요 곡선 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F1 요 점을 지나는 원 그럼 우리가 중심이 여기 있다라는 건 여기서 이까지 거리와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죠.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럼 이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렇게 되겠죠. 이런 원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C2 위에 있고 F2를 지나는 원 중심이 요 곡선 위에 있으면서 요 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이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죠. 좀 더 현실감 있게 약간 더 이렇게. 그럼 그럴 때 원은 요렇게 되겠죠.
이럴 때 지금 3, 4분면에서 만나는 이 점 P, A, B에 대해서 이 점에서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 게 문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지금 이 포물선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럼 준선까지 거리는 바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죠. 그럼 우리가 요 교점이라는 거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이 원은 준선에 접하는 거니까 준선에 접하는 이 원에서 바로 이 점들의 x좌표는 접하는 이 점의 x좌표가 가장 크고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이 원 위에 있다라는 데서 일단 x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3, 4분면에 있으니까 0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 교점이라는 거는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 있다라는 데서 x좌표는 이 x좌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다라는 데서 이 원은 바로 요 준선에 접하니까 이 점의 y좌표는 요 준선의 y좌표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 점일 때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B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3, 4분면에 있으니까 0보다는 작고. 그럼 결국 여기서 원점에서 P까지 거리의 제곱은 결국 절대값이 가장 큰 이걸 때가 제곱에서 합하면 바로 5 되겠죠. 그래서 답이 5인데 최대값이 5다라고 할 때는 이게 5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결국 두 원의 교점이 요거를 지날 수 있나, 요게 교점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는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니까 이게 교점이 되려면 이 원이 여기를 지나야 되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된다.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죠. 마찬가지 이 원은 요 점을 지나려니까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으면 되죠. 여기에 있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서 이걸 지날 때 여기를 지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가 될 때는 이게 준선이고 이게 준선이라면 결국 이쪽 포물선에서는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되려니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되고 이쪽 원에서는 이걸 지나려면 중심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 있어야 요렇게 지나서 이게 바로 교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점이 생기니까 최대값이 5라고 할 수 있다. 항상 최대를 확인할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꼭 따져봐야 되죠. 자, 다시 보면 이 원은 요 준선에 접하니까 이 원상에 있는 점의 x좌표는 준선의 x좌표보다 크거나 같고 이 원은 이 준선에 접하니까 바로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 그럼 이 원에 있는 점의 y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B는 교점에 있으니까 바로 AB는 둘 다를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자, 29번은 우리가 상가함수의 극한 이 도형과 섞여서 나오는 문제는 뭐 흔한 문제죠. 자, 29번 문제는 보통은 이제 삼각형과 섞여서 나오거나 원과 삼각형이 뭐 같이 나오거나 이런 유형인데 지금은 조금 특이하게 사다리꼴로 나왔죠. 지금 도형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각이 2세타, 요 각이 3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가 2 사인 세타.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S세타일 때 세타 세제곱분의 S세타를 구하라. 일단 우리가 요 식을 보고도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죠. 여기가 세타의 세제곱이 온다라는 거는 위에 이것이 사인이나 탄젠트들에 대한 3차식. 물론 그게 사인의 2차, 탄젠트가 1차 뭐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사인과 탄젠트들에 대해서 차수가 3차가 되든지
아니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2차랑 상수가 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오면서 사인이나 탄젠트가 1차가 오든지 이런 형태다라는 걸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높이를 세타로 표현하면 된다. 그럼 이제 뭐를 이용하겠는가 하면 위에는 사인 세타, 아래는 2 사인 세타니까 결국 사인 세타를 빼고 나면 이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 바로 뭐가 돼요? 두 개의 차이 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할 때 탄젠트 2 세타가 A분의 H니까 A의 입장에서는 탄젠트 2 세타분의 H 이렇게 되는. 그래서 탄젠트 2 세타분의 H 에다가 그럼 이쪽은 각만 3세타로 바뀌었으니까 탄젠트 3세타분의 H겠죠. 결국 이거와 이거를 합한 게 2사인에서 사인을 뺀 사인 제타다 해서 H가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것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면 그게 바로 3 사인 세타 곱하기 H 이거죠. 그래서 H 자리에 여기서 H가 밖으로 묶여지면 이거니까 H는 요게 요쪽으로 넘어와서 나눠지면 되죠. 그래서 H가 바로 사인 세타를 요걸로 나누면 된다. 그럼 요거는 두 개를 그대로 뭐 통분을 해도 되고 그냥 뭐 써놔도 상관없고 여기에 탄젠트 2세타분의 1 탄젠트 3세타분의 1 이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그거를 세타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하라는 얘기죠. 그럼 세타 세제곱이 어디 필요한가 보니까 여기 사인에 세타가 여기 하나 두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타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필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극한을 취하면 세타가 0으로 가면 일단 여기가 세타 하나를 우선 이렇게 쓰면 이 값이 2분의 3이고 세타 하나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값이 1이고 그리고 이제 세타가 1로 가면 이게 2분의 1 세타가 1로 오면 이게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그게 바로 6분의 5. 여기가 6분의 5가 되는 거니까 6분의 5 분의 1이니까 그게 바로 5분의 6 이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답이 5분의 9고 구하라는 거는 P와 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높이를 상가함수로 표현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사다리꼴 넓이 공식에 넣어서 우리가 아는 극한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거 뭐 합승 먼저 통분해도 되고 그냥 바로 세타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30번이 이번 시험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아 보이죠. 30번은 일단 조건이 많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읽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는 모든 x에 대해서 f'x 함수의 정감을 나타냈죠. f'x가 1 이상 3 이하다. 일단 이게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죠. 그 다음 나는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바로 그 네 점을 모두 지난다. 그럼 필요에 따라 n자리의 정수값을 쭉 넣어서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다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2k 플러스 1에서 fx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자, 구간이 시작점이 짝수점에서 길이가 1인 끝나는 점이 홀수점으로 끝나는 구간에서 항상 2차 함수가 된다. 그럴 때 A는 3에서 6까지 적분가 일 때 6의 1을 구하라. 결국 이거 구해서 6배를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에서 6까지가 어떤 함수인지만 찾으면 되죠.
3에서 6까지만 일단 찾으면 되는데 3에서 6까지 찾으려니까 조건 나에서 3이 되려면 4점 중에 제일 마지막 점에서 n자리 0을 넣으면 되죠. 4n 플러스 3, 8n 플러스 7에서 n자리 0을 넣으면 바로 3, 여기가 7을 지난다. 그 다음에 n이 4일 때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4n, 8n에서 n자리 1 넣으면 4, 8을 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1을 넣으면 5, 10. 그 다음에 6, 13을 지난다. 이렇게. 결국 요 4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f-x가 1에서 3 사이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대입을 해서 찾은 이 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1이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2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3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f-x가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구간 사이에서는 함수가 바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f-x가 항상 1보다 커야 되는데 1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고 이 점과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함수 fx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일단 여기에 모순이 되니까 안 되고 만일 f-x가 1보다 조금 올라가야 된다면 이 점과 이 점을 맺을 때는 이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면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1보다 작으니까 순간 변화율이 1보다 작은 게 있어서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엄밀하게 생각하면 평균값 정리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f-x가 1 이상이어야 되는데 두 점 맺는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대로 직선이 될 수밖에 없고 3 이하라야 되는데 여기가 3이다라는 건 여기도 요게 될 수밖에 없다. 3보다 커서는 안 되고 작으면 여기서 이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 또 3보다 크니까 순간 변화율이 3보다 커서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기울기가 3, 여기는 기울기가 1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짝수 2n 하면 n이 2면 되죠. 2n에서 2n 플러스 1 이 사이에서는 함수가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다. 결국 여기에서는 함수가 요런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 제일 첫 줄에 보면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2차 함수가 되는데 이 연결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2차 함수가 요 1차 함수와 여기에서 접해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거는 최근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문제죠. 여기서도 역시 연결 부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연결 부위에서 이거랑 이게 접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결국 우리가 요 2차 함수, 이 2차 함수를 찾을 수 있겠죠. 이 2차 함수는 4에서 5, 4에서 이 2차 함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인데 일단 그 2차 함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f4가 8, f'4가 1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f5가 10, f'5가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니까 3 이래야 돼. 그럼 fx가 2차식이면 f'x는 1차식이고 f'x가 1차식 그러면 f'x 1차식인데 두 점 맺는 기울기가 2니까 2x가 되고 4를 넣어서 8인데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고 c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구하면 되겠죠. 실제로 조건이 하나 남아도는. 그래서 f4가 8, 4, 4, 16, 28, c가 8이다 해서 c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구하라는 이 적분값은
3부터 6까지에서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 이 부분 넓이.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사다리 꼴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곡선과 이렇게 둘러싸인 게 되는 거고, 여기는 사다리 꼴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사다리 꼴은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이게 7, 이게 8 되니까 2분의 15 되는 거고, 이쪽은 2분의 1 윗변 10, 아랫변 13, 10 더하기 13 곱하기 높이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이 함수를 우리가 직접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4에서 5까지 적분을 해도 되고, 말적분 공식을 안다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 바로 곡선과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가 적분 공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바로 2분의 8 더하기 10, 18에서 빼기 6분의 2차식계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면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A고 그걸 6배를 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6배 한 이게 바로 답이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167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2차식과 1차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는 4에서 5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 어차피 곡선이 2차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이겠죠. 그래 이제 이게 0이 되는 값이 4와 5니까 이건 적분 공식에서 6분의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면 이게 나온다라니. 그래서 적분 공식을 알면 어차피 여기 2차식 계수만 알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4에서 5까지 fx 적분하려면 여기서 c가 20이니까 이 자리에 20을 넣어서 이걸 4에서 5까지 직접 적분해서 이 넓이를 구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30번이 뭐 조금 복잡한데 문제를 좀 천천히 읽고 잘 이해를 하면 결국 중간에 미분계수가 1과 3이 되는 구간에서 결국 상수일수, 미분계수가 상수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래프가 직선일 수밖에 없고 결국 4와 5 사이에서는 그 두 직선에 접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간을 딱딱 나눴을 때 경계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점에서 그래프를 연장했을 때 그 점에서 접하고 있어야 미분이 가능하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최근에 자주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적분까지로 이제 연결이 된 문제가 바로 30번 문제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일단 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어려운 문제를 이어서 해설하도록